이번에는 2장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1절서부터 꽤 많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 장의 크기가 좀 다른 책보다는 좀 크고 절로 좀 많이 나눠져 있지만은 책을 좀 쉽게 넘길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좀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루 투자하시는 시간 한 두세 시간 투자해서 한 2, 3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다음에 2절에서는 그 파일 구성, 즉 소스 모듈이 그 하나의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첫 클래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4절에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죠.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소드다 또 클래스 메소드다 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클래스 안에 정의된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정의하고 다음에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쭉 그 변수의 여러 가지 종류나 변수의 접근 방법, 또 클래스 변수라는 이 사실 그동안 나왔던 변수들이나 이 메소드들은 전부 인스턴스 변수고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좀 특수하게 쓰이는 이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니까 꼭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동 생성, getter, setter라는 것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과 메소드의 상속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init, 초기화하는 그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 오브젝티브 C 프로그래밍은 클래스를 설계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다. 즉, 클래스를 설계해 놓은 이 상태에서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어떻게 도장 찍듯이 이 클래스 맨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를 따르는 인스턴스를 이렇게 도장 찍듯이 텀이나 제인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과 다음에 이번에는 웍이라는 클래스를 이 파일럿이나 스튜어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해서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브젝티브 C의 프로그래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죠. 우리 예전에는 함수만 만들어서 함수가 서로 호출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 함수들이 이 클래스라는 형태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메시지를 교환을 하는데 이 클래스가 그냥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C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멜로크 이 멜로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안에 변수를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멜록이 바로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고 이 인스턴스가 서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동작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오브젝티브 C의 프로그래밍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티브 C의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그램 부분, 즉 함수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인테이저 메인 함수 아규먼트 C, 아규먼트 V 형태로 해가지고 인자를 받아서 동작하는 그 메인 함수.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의 그 유닉스 시스템서부터 MS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모두가 바로 이 인테이저 메인 함수가 동작하는 걸로 운영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ign. 자, 이제 요거는 프로그램 부분은 기존의 C 언어를 상속받은 C 언어의 프로그래밍 방법인 거에 반해서 이 assign 들어가는 거는 바로 오브젝티브 C의 프로그래밍 방법이겠죠. 그래서 assign의 인터페이스 부분. 요거는 왜 인터페이스냐? 클래스의 사양, 클래스가 사용되고 인식되려면은 서로 클래스의 모양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것을 클래스의 모양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요하니까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 인스 부분이 클래스의 모양을 서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ssign의 implementation, 요건 뭘 뜻하냐면 바로 구현 부분입니다. 즉 실제로 이 메소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저희가 상세하게 정의한 부분을 뜻하겠죠. 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멤버 변수와 메소드 함수의 선언이다.
바로 요 선언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implementation 부분, 요 부분은 메소드 함수의 정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워주고요. 자, 그러면은 멤버 변수는 선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멤버 변수를 정의한 부분은 없죠. 예전에 C 언어는 선언 부분과 서로 이렇게 헤더 파일에 이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실제 C 모듈에 선언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 오브젝티브 C는 멤버 변수에 대해서 선언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메소드 함수는 요 선언과 다음에 정의가 서로 두 부분이 나눠져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메소드 함수는 선언과 정의 부분이 있는 반면에 멤버 변수는 선언만 있고 정의 부분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파일 관계를 도식화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메인.C로 우리는 예전에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 메인.C로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여기서는 확장자를 M을 쓰고 있습니다. 모듈의 약자겠죠. 우리가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요거의 헤더 파일, 즉 인터페이스 부분이죠. 요런 헤더 파일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 차일드 클래스의 모듈, 이러한 모듈 파일을 또 하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헤더 파일은 모듈에서도 임포트 하고 있고요. 메인에서도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메인에서도 임포트를 하느냐 하면은, 메인에서 이 클래스의 양식을 알아야지만이 여기서 선언하고 호출하고 부를 수가 있겠죠. 여기는 구현을 해야 되니까 요것의 양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부분에서 차일드 클래스를 실제 선언한 요 부분과 차일드 클래스를 실제 사용할 메인.점 모듈에서 두 군데서 서로 임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쓰고 있는 include 문과 똑같은 양식으로 여기서는 요 샵 사인 들어가고 이 임포트 문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C 언어 include 문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다. include 대신에 import를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중복 방지를 위한 구문을 자동 생성해주고, 또 오브젝티브 C 처리를 위해서 이 프리 컴파일러를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에서 왜 이 차일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는지, 임포팅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쭉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일드 클래스의 헤더 파일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를 해서 클래스의 양식을 기술했잖아요. 즉, 인터페이스는 뭘 뜻하냐면 다른 모듈과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는 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implementation이라는 건 실제 구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그 모듈 파일에서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요 assign 들어가고 implementation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차일드 클래스의 헤더 파일입니다. 요 헤더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시작할 때 임포트로 시작하고 있죠. 뭐냐 하면은 파렌트 클래스의 헤더 파일을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왜 임포트를 하느냐 하면은 요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파렌트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차일드 클래스라고 써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 차일드 클래스가 파렌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파렌트 클래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차일드 클래스가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파렌트 클래스의 내용을 알아야죠.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파렌트 클래스의 헤더 파일을 이렇게 임포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블레이스가 들어가고 요 차일드 클래스가 사용하는 멤버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멤버 변수의 선언 방법입니다. 블레이스 들어가고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놓고, 우리 일장에서 마이너스면은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그랬죠.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 차일드 클래스는 프린트라는 메소드 함수와 다음에
convert to num이라는 메소드 함수 두 개를 선언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일드 클래스의 모듈 파일입니다. 실제로 구현한 부분이겠죠. 여기에는 임플리먼테이션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임포트 파렌트 클래스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자, 여기 차일드 클래스를 임포팅 하면 바로 파렌트 클래스를 임포팅 하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것만 차일드 클래스만 임포팅 하면 자연히 파렌트 클래스도 임포팅이 됩니다. 이렇게 임포팅 한 구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임플리먼테이션 모듈 파일이니까 임플리먼트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차일드 클래스를 임플리먼트 한다, 구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이 콜론 놓고 파렌트 클래스라고 쑥 써셔도 됐는데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여기에 이미 기재가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여기서 나왔던 이 블레이스가 없죠. 블레이스 없이 바로 이렇게 메소드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언한 프린트와 컨버트 투 넘 두 개의 메소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점점점으로 이 생략 표시로 했는데 여기 실제 그 구현 모듈 함수의 동작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인터페이스, 하나는 임플리먼테이션에서 요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쌍으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모듈을 보겠습니다. 메인 모듈에서 물론 인테이저 메인에 그 argc하고 argv 이렇게 아규먼트 카운트와 아규먼트 밸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선 뭘 임포팅 했나 봅시다. 여기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파운데이션 모듈을 쭉 임포팅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임포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일드 클래스는 파렌트 클래스를 임포팅하고 파렌트 클래스는 파운데이션 헤더 파일을 임포팅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 임포트문은 중복을 자동으로 방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ild class.header 파일. 당연히 차일드 클래스를 쓰려면 요거의 인터페이스 파일을 임포팅 해와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현하려고 임플리먼테이션 하려고 해도 이 인터페이스를 임포팅하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인터페이스 파일을 임포팅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상속에 관한 용어들을 제가 쭉 써놨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 책에서는 슈퍼셋, 서브셋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파렌트와 차일드 또는 상하위 계층, 상위 계층이면은 파렌트 클래스겠죠. 하위 계층이면은 차일드 클래스가 되겠고요. 슈퍼셋과 서브셋이라는 C++적인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렌트 클래스는 NS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다. 이 NS 오브젝트 이것은 모든 클래스의 간접 부모이며 루트, 즉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 상속도에 쭉 나와 있죠. 그 UML 차트에서는 이 상속을 위해서는 이렇게 속이 빈 삼각형 그 화살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S 오브젝트 모든 클래스의 뿌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의한 차일드 클래스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일드 클래스에서 이 차일드 클래스는 파렌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파렌트 클래스는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야지 오브젝티브 C의 하나의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1장에서 알아봤던 alloc과 allocation과 다음에 init를 상속받아야지만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NS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사실 이 다중 상속이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강력한 프로그래밍 방법이긴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C++가 대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객체 지향이 실전 프로그래밍을 겪게 되면서 C++가 사람들한테서 외면을 받게 되고 이 MS 진영에서는 C#
예, C샵이 되고, 다음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자바. 예, 그 다음에 이 애플 진영에서는 오브젝티브 C.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언어가 모두 단일 상속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지웠습니다. 자, 이제 첫 클래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쭉 알아볼 텐데요. 어떤 과제냐 하면은 바로 스테판 코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스테판 코찬과 이 다케시, 이게 저 일본 발음이 좀 어려운데 오기하라라는 발음이 어떤 한자인지 몰라서 좀 입에 익질 않습니다. 그냥 다케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케시 씨의 저서에서 모두 이 예제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좋은 예제겠죠. 무슨 예제냐 하면 바로 요 분수를 표현하는 예제입니다. 분수를 클래스로 정의하기. 예, 아주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클래스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예제예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요 예제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멤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수를 저장하려면 바로 분자와 분모, 영어로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 요 두 가지가 필요한 멤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메소드, 이것이 동작하려면 이 분수라는 클래스가 하나의 값을 가지면 인스턴스가 돼야죠. 그래서 분수라는 클래스가 값을 가져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인스턴스에는 어떤 메소드가 필요할까? 바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얼럭과 이니트. 자, 이거는 NS 오브젝트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의할 필요는 요 이니트만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멤버 변수의 값을, 즉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게터와 세터. 게터는 현재 이 인스턴스의 분자가 뭐냐, 분모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게터고, 세터는 이 인스턴스의 분자와 분모를 이렇게 설정해라. 2분의 1이면은 분모를 2로, 분자를 1로 설정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터, 세터, 얼록, 이니트, 이게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프린트와 컨버트 투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클래스에서만 쓰는 함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값을 출력하는 함수, 메소드가 바로 프린트고, 다음에 이 부동소수점 형식으로 분자 분모를 가진 분수가 아니라 바로 이 부동소수점으로 변환해주는 컨버트 투 플로트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는 방법, 두 개의 분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 add라는 메소드를 또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요 add가 이제 저희가 주구장창 연습할 멤버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 메소드가 아니죠. 인스턴스 메소드. 자, 이름 규칙에서 네이밍 룰이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카멜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단계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멤버와 인스턴스 메소드는 전부 소문자로 시작한다. 근데 클래스는 대문자형, 명사형. 예, 다음에 멤버 변수는 소문자의 명사형.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소문자형의 동사형. 자, 보세요. 제가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는 num과 then으로 이제 정의할 건데 명사형이죠.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allocation의 약자죠. allocate 동사형입니다. initialize 동사형입니다. getter, setter 약간 명사형 같은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getset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사형입니다. print 동사형이죠. convert to float 동사형입니다. add 동사형. 예. 그래서 우리가 멤버는 하나의 객체를 뜻하기 때문에, 멤버 역시도 하나의 객체를 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명사형 하나를 객체화 시키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써주고, 이 함수라는 것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형, 뭐
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C라든가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뭐 먹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동사형으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추가 사항들이 있는데 제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동안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면서 이 언더바를 쓰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C 언어서부터 C++까지 그렇게 인식해 왔는데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어떤 책에서 보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데 언더바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예제도 많이 봤고. 근데 여러분들은 가급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언더바는 키보드에서 찍기도 어렵지만 그걸 읽고 그다음에 이해하는데도 좀 어렵습니다. 언더바는 특수한 시스템 변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프로퍼티 구문에서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언더바를 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여기 당연한 얘기들, 뭐 특수문자 쓰면 안 된다, 뭐 빈칸 안 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인스턴스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ARC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에도 이 ARC와 MRC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환경은 ARC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제가 디버깅하고 테스트할 때는 MRC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정확히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MRC 환경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책을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MRC를 쓰도록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애플에서도 ARC 환경을 쓰도록 하긴 하는데 그거는 공부 안 하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책 말고 제가 OSX나 iOX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한 로직을 많이 다룰 겁니다. 이제 그 문자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 복잡한 관리 기법을 많이 쓸 거고 다른 책과 달리 인터페이스 빌더만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생성했다 날렸다가 그런 작업을 많이 할 텐데 이 MRC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ARC로만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반드시 MRC로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S코드 세팅 방법은 나중에 예제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